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곧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하는 건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통장 잔고 하나, 보험 만기금 하나,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연간 408만 원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30년 동안 고령층 소득과 노후 제도를 연구해온 박재성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 사례를 직접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놓치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기초연금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모르면 스스로 자격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잠깐 맡겨둔 돈이 본인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계산돼요. 본인은 손도 안 댔는데 말이죠. 또 평생 부어온 보험이 만기되면서 목돈이 들어오면 그 순간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황당한 건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바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차량 가격이 4천만 원만 넘어도 고급차로 분류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요.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차로 바꿨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기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돼요. 하루만 늦어도 소급해 주지 않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예요.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도 예전 정보로만 판단해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내용 놓치시면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통장이나 차량, 보험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어요. 제 지인이자 68세 이모님인데요. 평생 자녀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본인 금융관리는 거의 못하셨던 분이에요. 김순옥이라는 분인데 어느 날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자녀가 잠깐 맡겨둔 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들이 집 계약 때문에 3천만 원을 이모님 계좌로 보냈는데 계약이 무산되면서 그 돈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모님은 그 돈을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계산돼서 기준을 넘겼던 겁니다. 이모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몰라요. 본인 돈도 아니고 써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요. 결국 아들이 그 돈을 찾아간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날아간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0세 삼촌인 박영수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노후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이 만기되면서 목돈 6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박영수 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노후 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준비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내고 저축한 게 잘못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금융상품도 복잡하고 제도도 자주 바뀌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봐온 사례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또 다른 분은 72세 최은희 님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여러 은행에 적금을 들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적금들을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담당자가 통합조회를 해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5개나 나왔어요. 각각 잔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 합치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모든 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들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탁드리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영상이 노출되거든요. 특히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지금 재산 정리가 중요한지, 두 번째는 신청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기초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통장 잔고 증가예요.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찍히면 그 순간부터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자녀 돈을 잠깐 맡아주거나 목돈이 들어와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재산 환산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이 전체 탈락 사유의 4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종아님은 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잠깐 4천만 원을 아버지 계좌로 보냈어요. 은행에서 자금 출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돈이 한 달 정도 계좌에 있으면서 기초연금 심사 때 발각된 거예요. 김종아님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계산돼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됐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하느냐면요. 불필요한 잔액은 미리 정리하고 타인 자금은 절대 본인 계좌에 두면 안 돼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단기간이라도 큰 금액이 찍히면 그게 기준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본인 통장에 잠깐 머물고 있는 큰 돈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보험 만기금 문제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부분인데요. 만기 시점에 들어오는 목돈은 즉시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보험 만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68세 박수만님 사례를 보면요. 20년 동안 성실히 납입한 연금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온 순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박수만님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평생 보험료를 낸 건데 정작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만기 이전에 연금형 전환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목돈으로 받지 말고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큰 금액이 자산으로 잡히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만기금은 사용 계획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혹시 곧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연금형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자동차 가액 문제예요. 이것도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면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돼요.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를 보면 고가 차량 보유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사례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70세 이병호님 사례를 보시면요.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바꾸셨는데 그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전에 타던 차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였는데 전기차로 바꾸면서 갑자기 고급차 보유자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환경을 생각한 좋은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죠. 차량 교체할 때는 반드시 가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자가 부모라면 부모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의 정확한 가액을 모르신다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오래된 계좌 방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만든 계좌를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10년 전 계좌라도 모두 합산돼요. 금융감독원 휴면계좌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휴면계좌가 3.2개이고 평균 잔액이 각각 8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최은희님은 잊고 있던 계좌 5개 때문에 기준을 넘겼어요. 각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들어 있었는데 다 합치니까 60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발각된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금융감독원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시는 게 좋아요.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혹시 잊고 있는 통장이나 적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토지 및 소규모 부동산 문제예요.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라도 모두 재산평가 대상이에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면 농촌 지역 토지 보유 고령자의 20%가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윤명호님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 한 떼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었어요. 시골에 있는 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본인은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놔둔 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 결과 재산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됐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면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도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혹시 본인 명의의 오래된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부부 재산 합산 문제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부부는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계산해요. 통계청 가구재정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가 재산을 한쪽에 몰아서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 탈락 확률이 2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67세 문인수님은 배우자 계좌에 목돈이 몰려 있어서 기준을 넘었어요. 본인은 별로 가진 게 없었는데 아내 명의 계좌에 있는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하느냐면요. 재산을 한쪽에만 몰아두지 말고 적절히 분산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증여하거나 이체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배우자 재산까지 함께 계산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대출 조기 상환 문제예요.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는데 상환하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게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 자료를 보면 고령자가 대출을 일시 상환한 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오경자님은 자녀가 준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을 일시 상환했어요.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재산이 3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돼서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피하느냐면요. 65세 전후에는 대출 상환을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해요. 상환 후에는 재산 증가로 간주되거든요. 혹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30%가 정보 부족으로 미신청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66세 백종열님은 본인이 젊었을 때 사업을 했던 기억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도 접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주변에서 권유해서 신청해 보니까 기준에 맞아서 받게 됐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해도 일단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도 달라지거든요. 혹시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재산 목록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한눈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면 기준 초과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충감으로만 계산하시는데 그러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A사 용지 한 장에 집, 토지, 차량, 예금, 보험을 모두 적어서 정리하세요. 집은 현재 시세를, 토지는 공시지가를, 차량은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을, 예금은 모든 계좌 잔액을, 보험은 현재 해지 환급금을 각각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주의하실 점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계산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적금 하나, 오래된 보험 하나도 모두 포함해야 해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작업만 제대로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계좌 정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잔액이 탈락의 주원인이거든요. 금융감독원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통합조회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까지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나와요. 잔액이 적어도 모두 합산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휴면계좌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거래가 없어도 돈이 들어있으면 계속 계산돼요. 혹시 통합조회를 해보니 깜빡하고 있던 계좌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 번째는 보험 만기 관리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만기 시점만 잘 조정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현재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기금이 클 경우에는 연금형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연금형 전환이라는 건 목돈을 한 번에 받지 말고 10년이나 15년에 걸쳐서 매월 일정 금액씩 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한 번에 받으면 그게 다 자산으로 잡히지만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받으면 자산 증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만기금을 받는 순간 즉시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상관없어요. 혹시 곧 만기가 되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연금형 전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차량 교체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차량 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 가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4천만 원이 기준선인데 이걸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돼요. 만약 교체하려는 차량이 4천만 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자녀 명의로 구입해도 실제 사용자가 부모라면 부모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주차는 어디에 하는지 같은 것들도 따져보거든요. 혹시 차량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세요.
5번째는 신청 시기 확인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생일이 속한 달 1일이 신청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3월생이시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그때 신청해야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루만 늦어도 소급해 주지 않아요. 3월 2일에 신청하면 2월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34만 원인데 이게 쌓이면 큰 손해가 되겠죠. 달력에 표시해 두고 알림도 설정해 두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에 신청해도 1일 신청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휴일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6번째는 부부 재산 구성 조정이에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보여요. 한쪽에 재산이 몰려 있으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갑자기 이체하거나 증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증여세도 있고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분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새로 적금을 들 때 각자 명의로 나눠서 든다든지 보험료도 각자 계좌에서 나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주의하실 점은 재산을 한쪽에 몰아두면 기준 초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 분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해 보시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7번째는 추가 지원제도 활용이에요. 기초연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수당,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제도들도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건강하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것도 기초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제도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해요.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문제는 기준을 모르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스스로 권리를 놓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본 케이스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놓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만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 환급금, 차량 가액, 부동산, 심지어 대출까지 모든 게 계산에 포함돼요. 그리고 부부라면 두 사람 것을 합쳐서 계산하고요.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한 번 탈락하면 계속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먼저 모든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연간 408만 원을 놓칠 수 있어요. 보험 만기금 때문에 수급액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차량 한 대 때문에 고급차 보유자로 분류돼서 감액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오래된 계좌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408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지원 제도까지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월 34만 원에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27만 원을 더하면 월 61만 원이에요.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받으시면 월 100만 원도 가능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관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제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본인의 모든 재산을 종이에 적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집, 토지, 차량, 예금, 보험을 빠짐없이 다 적어 보세요. 이 작업만 해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통합계좌 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바로 해지하세요. 세 번째는 보험 만기일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곧 만기가 되는 보험이 있다면 연금형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목돈을 한 번에 받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거든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시간 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 다 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기초연금 외에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정보들이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곧 만기되는 보험이 있다든지 오래된 계좌가 발견됐다든지 차량 교체를 고민 중이라든지 하는 내용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제 상황을 알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